네, 안녕하세요. 새로마빠입니다. 오늘은 랩핑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랩핑 지를 구매를 해서 이제 차 실내에 랩핑을 하려고 이렇게 샀는데 랩핑지가 생각보다 많이 남아가지고 제 딸 세롬이 차에 이렇게 색상을 좀 바꿔주려고 너무 오래돼서 흠집도 많고 때도 많이 타서 한번 랩핑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하면서 이제 시청자분들과 어떻게 하면 랩핑을 잘할 수 있는지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랩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랩핑 전문가는 아니지만 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직접 랩핑지를 사서 랩핑을 여러 번 했었어요.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도 생기고 감이 좀 생겼는데, 제가 랩핑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랩핑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조금만 방법만 숙지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오늘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랩핑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일단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요. 순간 접착제가 필요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랩핑 끝부분에 이렇게 엣지 부분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필름을 감싸고 뒤로 넘겼을 때 뒤에 이제 부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기포가 생기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엣지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엣지를 감싸고 안쪽에서 본드를 발라서 아무래도 순간 접착제로 필름을 이렇게 그 상태로 고정시켜 준다면 추후에 이제 문제가 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순간 접착제 사용을 저는 좀 권합니다. 물론 외부에다가 순간 접착제를 바르면 눈에 보일 수도 있고 티가 나기 때문에 랩핑 퀄리티가 낮아지기 때문에 안쪽에 이제 마감, 몰딩 마감으로만 사용한다는 거,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헤라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필름을 붙이고 기포를 빼내는 작업을 할 때 필요한 헤라입니다. 그리고 커터칼, 네, 커터칼로 이제 남은 면을 커팅을 해야 되니까 커터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히팅건이 필요한데, 저는 지금 시청자분들에게 전문 랩핑이 아닌 집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랩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드라이기를 준비했어요. 어차피 히팅건도 없을 뿐더러 헤어드라이기도 히팅건과 같은 원리지만, 네, 잘 사용만 해주시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히팅건이 열이 더 골고루 나오고 열 온도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성은 히팅건이 더 좋지만 저희는 집에 히팅건이 없기 때문에 드라이기로 오늘 촬영을 해볼게요. 촬영하기 전에 앞서서 이렇게 부품을 다 분해를 했고요. 부품 분해 방법은 전동차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웬만한 전동차들 이렇게 뒤집어 보면 밑바닥에 피스가 많이 박혀 있고 대충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이렇게 다 플라스틱 조각이라 누구나 쉽게 분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피스 조각 다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분해를 해놨고 세척까지 다 해놓은 상태예요. 자, 랩핑할 때 가장 많이 실패하는 부분이 첫 번째 세척이에요. 이 면에 이 랩핑지가 붙는데 유분기나 뭐 수분기, 뭐 기름기가 이렇게 묻어 있다면 당연히 잘 안 붙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하기 전에 그 작업 면을 깨끗이 닦아주는 게 중요한데, 알코올 솜으로 닦아야 뭐 좋다고 하는데 집에 또 알코올 솜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주를 조금 뿌려서 닦아내셔도 충분히 깨끗하게 작업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소주로 한 번씩 이렇게 싹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지금 작업이 준비된 상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필름이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맥텍사의 그 브라이트 블루펄이라는 필름인데 고가예요. 네, 그러니까 필름을 구매를 할 때 인터넷에서 대부분 구매를 하시는데, 보시면 이 필름 같은 경우는 고가의 필름답게 펄 입자감이나 광택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포가 있어도 이 필름 뒷면에 공기가 빠질 수 있는 그 에어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만 밀어줘도 이 공기가, 기포가 이렇게 쉽게 빠져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굴곡진 면도 쉽게 작업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밀면 쭉쭉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성이 편리하게 하고 높은 퀄리티를 얻기 위해서는 돈을 조금 더 투자하시더라도 고가의 필름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필름 구매하실 때 중국산도 있고 뭐 국산도 있고 뭐 맥텍, 에이보리 뭐 종류가 워낙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케미컬 멘토라는 네이버페이에서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는데, 배송도 빠르고 정품 필름만 취급한다고 하니까 그쪽에 한번 들어가 보셔서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랩핑을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준비가 다 됐고 두 가지만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첫 번째 세척, 두 번째 좋은 필름. 예,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어떻게 랩핑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이 본네트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랩핑을 하실 때 실 차량에 랩핑을 할 때는 한 판 한 판씩 작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네트가 있죠. 네, 본네트. 엔진 뚜껑이라고도 표현하죠. 이 본네트 이렇게 한 판 작업을 하고 휀다, 그 다음에 트렁크, 도어 이런 식으로 판으로 작업을 합니다. 예, 당연히 그게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만 필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쪽으로 감싸서 마감을 깔끔하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판씩 하는 게 원칙인데 이 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어서 한 판으로 이렇게 사출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청자분들 중에 랩핑을 하신다고 하시면 가상의 선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이 필름을 이렇게 한 번에 다 전체를 다 감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커팅을 해서 본네트 한 판, 휀다 한 판, 도어 한 판 이런 식으로 가겠다. 여기도 다 막혀 있거든요. 이게 한 판이에요, 플라스틱이. 예, 이 한 판을 다 붙이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 줄씩 잘라서 칼집을 내서 한 판 한 판씩 작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머릿속에 그려 놓으시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네트를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 이 필름 사이즈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필름이 짧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필름을 두 장으로 이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퀄리티 면에서 이 두 장이 이어지는 면이 티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필름을 원하는 사이즈만큼 잘라서 붙여놓고 최대한 당겨줍니다. 예, 이 끝부분을 이렇게 살짝씩 드러내서 붙였다 뗐다 반복을 많이 하시면 필름의 이제 본드 성분이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필름을 최대한 당겨서 라인을 잡아주면서 필름을 붙여줍니다. 네, 조금씩 떼주면서요. 예, 아무래도 필름이 이게 좋다 보니까 지금 굳이 열 처리를 안 해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각은 잡혀가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조금씩만 떼서 지금 굳이 헤라를 쓰지 않아도 되게 부드럽게 기포가 잘 빠지면서 라인 잡혀가고 있거든요. 예, 이래서 랩핑을 할 때는 비싼 필름을 써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한계점이 온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지금 이제 라인이 안 잡히는데, 자, 랩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이제 열 처리거든요. 이 필름을 붙일 때 굴곡진 면에서 가장 기포가 많이 생기고 실패를 많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굴곡진 면에 부드럽게 이 필름을 붙이기 위해서 열 처리라는 게 필요합니다. 열을 가해주면 필름이 녹는데요. 그 필름에 따라 녹는 점이나 이런 필름이 부드러워지는 그 온도 이런 게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눈으로 보시면서 만져가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열을 너무 세게 가해주면 필름이 타서 색이 변색이 될 수도 있고, 열을 너무 덜 가하면 필름이 잘 늘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을 익히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열 처리를 하실 때 필름의 한 부분만 열을 뿌리는 게 아니라 골고루 부드럽게 해주셔야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필름이 잘 늘어나서 굴곡진 면에 좋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드라이기가 1단계, 2단계 이렇게 온도가 있는데 일단 가장 약한 1단계로 해볼게요. 네, 부드럽게 전체적으로 가열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가열이 되면 이렇게 필름이 조금씩 늘어나는 느낌이 나요. 자, 그러면 가열이 끝난 상태에서 재빨리 자세를 잡아줍니다. 자리를. 네. 네, 필름이 조금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이시나요? 네. 아까는 여기 면을 잡을 때 기포가 생겨서 잡기 어려웠는데 열처리 이렇게 한 번으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본네트가 굴곡이 있거든요. 굴곡진 면을 열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잘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이게 커팅을 해가지고 본네트 한 판, 휀다 한 판, 도어 한 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라인을 잡았으면 여기 이제 이 몰딩 있죠? 끝부분 엣지에서 이렇게 커팅을 하는 게 아니라
엣지 안쪽 면으로 한 바퀴 들어가서 필름을 붙여줄 거예요. 그래야 추후에 이제 그런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 남은 필름이 너무 면이 넓어서 이렇게 감싸면 필름이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면 또 구겨지고 하자가 발생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깝게 잘라주고 어느 정도 남은 끝부분만 말아서 안쪽으로 감싸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그걸 해볼게요. 자, 커터칼을 이용해서 이 엣지 부분에 너무 가깝게 하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한 1cm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1cm 정도 이렇게 여유를 주고 커터칼로 커팅을 해줄게요. 네. 자, 그럼 이렇게 하시고 이 상태로 그냥 감싸면 좋겠지만 필름이라는 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요, 메모리 기능이 있어요. 이 필름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억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름을 안쪽으로 감싸 놓으면 이 필름이 원상태 이렇게 일자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 성질을 메모리 그 기억을 지워주기 위해서는 열을 가해서 지워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히팅건이나 드라이기를 한쪽에다만 이렇게 대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내가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할 부분에 골고루 뿌려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열을 가해 주시면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그 굳은 상태로 기억을 새로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았다고 끝내지 마시고 말아주시고 히팅건이나 드라이기를 통해서 열을 입혀서 기억을 지워주는 거죠.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엣지 부분을 작업하실 때에는 안쪽이잖아요. 안쪽 면에 먼지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필름에 먼지가 붙게 되면 기포도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름이 잘 안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름을 잘 붙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결하게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주셔야 좋은 작업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꼼꼼하게 이렇게 안쪽으로 감싸줄게요. 자, 이렇게 감싸주고 끝!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중에 필름이 원상태로 복구하는 그런 메모리 기억이 있다고 했죠? 메모리 기능을 지우기 위해서 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천천히 이렇게 하면 돼요. 너무 가깝게 세게 하시면 필름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네, 이 정도만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엣지 부분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빈 틈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커터칼로 커팅 라인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열 처리로 한 번 더 자리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부분마다 작업을 하셔서 랩핑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엣지 마무리를 배웠고 커팅 라인을 세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쪽에 커팅을 넣기 위해서는 커팅 라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커터칼로 대충 이쯤이겠다 하고 싹 그어버렸는데 커팅이 잘못되면 필름을 또다시 사용하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럼 시간도 낭비고 필름 비용도 낭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커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필름을 눌러서 라인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헤라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보시면 어느 정도 라인이 생겨요. 근데 이 라인 갖고는 아직까지는 좀 위험하고요. 열 처리를 한번 하고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열 처리를 하니까 어느 정도 라인이 잡혔는데요. 제가 여기서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라인이 지금 틈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 면 쪽 그 필름이 붙어있는 면 쪽에 가깝게 자르게 되면 이 라인 안쪽으로 마를 수 있는 필름의 여유가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필름이 안쪽으로 말릴 수 있게 최대한 여유를 주고 커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 공간 틈 사이에서 최대한 바깥쪽 이쪽에 가깝게 커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커팅을 해주시면 이 지금 안에 테두리에 안으로 한번 넣어서 마를 수 있게 여유가 생겼죠. 자, 이거를 헤라를 통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게 이 철판에 이 차체에다가 칼집을 낸 게 아니라 반 커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해외에서는 키스 커팅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필름이 있으면 차체에다 커팅을 하는 게 아니라 필름에 어느 정도 일부분만 커팅을 해주시고 필름을 찢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아무리 차체에다 대고 칼질을 해도 차체에는 칼집이 남지 않는 거죠. 네. 요것도 어느 정도 익혀두시면 되게 좋아요. 유용해요. 이렇게 딱 보이시죠? 커팅이 한 번에 되죠. 네. 그리고 차체에는 칼집이 없고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면 추후에도 필름을 떼서도 이제 깨끗한 면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요런 식으로 해서 한번 안쪽으로 감싸서 엣지 부분도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네트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트렁크가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면이 내려오다가 중간에 확 꺾여요. 이 부분에서 이제 주름이 많이 생기고 실패를 많이 하시는데 똑같이 배운 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붙이는 건 어렵지 않고 여기서 이제 꺾이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꺾으면 절대 바른 면이 나오지 않겠죠. 나올 수가 없어요. 필름이 접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배웠던 열 처리를 통해서 필름을 부드럽게 늘려준 후에 라인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항상 열 처리를 할 때는 한 부분이 아닌 전체적으로 골고루 준다는 거 명심하시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필름이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네, 전체적으로 열을 골고루 주고요. 네, 필름이 열이 들어갔다 싶으시면 이렇게 당겨서 라인을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배운 대로만 해보시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랩핑이라는 기술도 사람이 만들어낸 기술이고 처음에 다 어려운 거지 하시다 보면 노하우도 생기고 뭐 저도 랩핑 전문가들을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처음엔 진짜 막 랩핑 하다가 막 비닐 찢기도 하고 막 버리기도 하고 낭비도 했었는데 정말 진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잡히고 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따라해 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트렁크 면 작업이 다 끝났고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야겠죠. 한 바퀴 감싸는 거 알고 계시죠? 감싸기 전에 열 충분히 줘서 이제 필름 자리 잡아 주시고 감싸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열 처리로 메모리 기능 지워 주셔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끝부분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그 한 판 한 판 작업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을 또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트렁크 작업도 끝냈는데요.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이 순간접착제가 필요하다고 한 게 이 부분에서 필요해요. 여기 보면은 이 플라스틱 사출로 만들어진 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실제 차랑 다르게 한 판 한 판 판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별로 작업을 했을 때 이 라인에서 커팅을 하면 여기에서 필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어나게 되면 작업 다 끝나서 또 보수해야 되고 필름 다시 뜯어 또 작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필름 작업이 끝나고 이 판 끝부분에 몰딩에 요 엣지 부분 있죠. 여기에 이 순간접착제를 발라주는 겁니다. 근데 순간접착제가 대부분 이렇게 짜서 방울로 액체로 떨어지는 타입인데 이 GS25C 편의점을 가니까 이렇게 브러쉬 타입이 있더라고요. 이 브러쉬 타입으로 이 틈새 부분에 한 번씩 발라주는 거죠. 근데 이 바를 때 이 랩핑한 면에 순간접착제 액체가 흐르거나 묻게 되면 보기 안 좋으니까 최대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 틈새에만 순간접착제를 이렇게 발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순간접착제가 굳으면서 투명하니까 티는 안 나고 필름이 더 안 띄어지지 않게 이제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판넬 작업하시고 나서 이 순간접착제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나중에 추후 문제가 덜 발생한다는 거 명심하셔서 한 번씩 발라주고 작업도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